세상은 참 야속하게도 나이든 이의 가치를 그가 가진 지갑의 두께로만 가늠하려 듭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일궈온 땀방울이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지혜보다는 지금 당장 손에 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가 곧 그 사람의 계급이 되는 서글픈 풍경을 우리는 매일같이 마주하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가만히 숨을 고르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 누구에게 돈을 내고 그 자리에 피어 있습니까? 그저 제자리를 지키며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향기를 전하기에 지나가는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그 아름다움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는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공포는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이 만든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가난하다고 낙인 찍는 순간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돈이 없어도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묵직한 기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세우는 법이 아니라 깎여나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남은 생을 진저우로 우아하게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게 무엇이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를 보고 친구들 사이에서 계산서가 두려워 말수가 적어지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며 어둠 속으로 숨지 마십시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지갑이 비었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굽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선명한 결입니다. 낡은 외투를 입었어도 그 안에 옷이 깨끗하다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한마디에 진심과 배려가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후반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은 신기하게도 얼굴 표정과 걸음걸이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노인은 비록 주머니가 비었을지언정 그 기백만으로 주변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정갈하게 가꿀 때 비로소 타인의 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으로 들어서고 있을 뿐이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도 자리를 지키는 늙은 소나무처럼 고요하지만 단단한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역사를 믿어보십시오. 채울 것이 없으니 비운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무소유의 당당함이 당신을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하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당신의 비어있는 지갑을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비어있는 영혼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무시를 피하는 법은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자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고 싶다고 보채거나 서운함을 토로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아함은 평생에 걸쳐 닦아온 인격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어도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납니다. 타인의 단점을 들추기보다 장점을 찾아내어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런 당신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그들은 결코 당신의 재산, 상태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당신이 짊어졌던 짐들을 이제는 하나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사랑과 존중을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가치는 세상의 잣대로 결코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단단한 성벽을 쌓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성벽 위에서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성벽의 첫 번째 벽돌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 여유가 마땅치 않은 우리에게 이 말은 때로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돈을 쓸 수 없으니 결국 입도 닫고 그림자처럼 죽은 듯이 살라는 뜻인가 싶어 석을 퍼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침묵은 그런 패배주의적인 숨어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무례한 솜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상대의 존경을 끌어내는 가장 전략적이고도 품격 있는 선택으로서의 침묵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은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오직 말로만 증명하려는 욕구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가 얼마나 빈약하면 자꾸 과거의 영광을 끌어다 쓰겠느냐며 속으로 혀를 찹니다. 돈이 없으니 말로라도 나를 채우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무시는 시작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줄어든 노년의 뒷모습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깃듭니다. 사람들은 쉼없이 떠드는 사람보다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을 더 어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나는 침묵의 힘입니다. 어느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풍경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목청껏 높이며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구걸하듯 떠드는 이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이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끼겠지만 뒤돌아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그저 시끄럽고 자기 중심적인 노인으로 남을 뿐입니다. 반면 묵묵히 경청하던 이에게는 왠지 모를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의 기패를 가졌기에 저토록 평온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고 그것은 곧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당신의 말은 아껴져야 하며 그 아껴진 말 속에 진심이라는 무게를 담아야 합니다. 침묵은 또한 불필요한 실수를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실언이 섞이고 그 실언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공격할 빌미가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남을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말은 상대방에게 그저 고리타분한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상대가 먼저 묻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후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식의 조언보다는 그들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난 뒤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한 번과 그래 고생 많았다는 짧은 한마디가 수천 장의 지폐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되고 당신의 존재감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해 본다면 노년은 화려한 합주를 마친 뒤 찾아온 고요한 독주의 시간입니다. 낡은 악기일수록 불필요한 공명과 잡음을 줄여야만 악기 본연의 깊은 울림이 살아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악기는 이미 충분히 많은 풍파를 겪으며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요란한 행진곡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보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침묵의 선율을 연주해야 할 때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결코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에너지를 더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해 비축하는 절제의 미덕입니다. 향기나는 침묵은 세월이라는 오크통에서 오랫동안 숙성된 진한 와인과 같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향수가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과 달리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은 주변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신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모를 격려를 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어깨를 누르려 할 때마다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물고 눈빛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당신의 정적이 흐르는 그 공간은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성역이 될 것입니다. 결국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은 타인의 인정에 옥매지 않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의 삶이 나를 증명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존경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사가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내어줄 때 상대방의 가슴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꽃입니다. 지갑을 열어 화려한 밥을 사주지는 못할지라도 상대의 고단한 이야기를 담아줄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무리한 잣대를 비웃으며 당신의 품격을 지켜낼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말을 줄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떨리는 눈빛이나 말 뒤에 숨겨진 진심, 그리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평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침묵은 가난한 자의 도피처가 아니라 승리자의 여유입니다. 지갑이 비어 있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두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을 무기로 삼아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주머니가 결코 당신의 목소리까지 가난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무거운 침묵의 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텅 빈 주머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방치하는 마음입니다. 침묵으로 내면의 성벽을 쌓았다면 이제는 그 성벽 안에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정갈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으면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살 돈이 없고 비싼 미용실에 갈 여유가 없으니 대충 입고 대충 씻으며 살아도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의 무시는 싹을 틔웁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아무렇게나 내던져두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선배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후 형편이 썩 넉넉지 않다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는 그분의 모습에서는 가난의 그림자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고 계신 셔츠는 비록 소매 끝이 달아 있었지만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구두는 낡았음에도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마주한 순간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더군요. 지갑의 두께와 상관없이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고결한 영역이 생깁니다. 정돈된 외양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생과 단정함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비싼 명품을 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며 손톱을 정갈하게 깎는 일, 외출할 때 옷에 묻은 보풀을 떼어내고 구겨진 바지를 다림질하는 그 작은 수고로움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끼 낀 돌덩이도 매일같이 정성껏 닦아놓으면 소석이 되어 감상의 대상이 되듯 우리네 노년도 스스로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가난한 노인이 지저분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귀결로 여기며 외면하지만 가난한 노인이 정갈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고고한 품격으로 읽어냅니다. 일상의 정갈함은 비단 겉모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 당신이 먹는 음식,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규칙들이 모두 당신의 인격입니다. 비록 좁은 방 한 칸에 살지라도 이부자리를 매일 아침 반듯하게 개어놓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대충 냄비째 놓고 먹지 말고 예쁜 접시에 정성껏 담아 스스로를 대접하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스스로를 뒷닦는 근이 취급하며 방구석에 밀어넣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그 자리에 방치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일기를 쓰는 규칙적인 생활은 당신의 눈빛을 청형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는 노인은 쉽게 무시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만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하루를 경영하는 노인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풍깁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는 품위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빚어낸 영혼의 근육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당신이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당신의 무게감을 측정합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고목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껍질이 매끄러워서가 아니라 거친 결 속에서도 단단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얼굴과 굳은 살 박인 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선택한 정갈함입니다. 낡은 외투 속에 띠급한 셔츠처럼 당신의 내면이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낮추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돈이 드는 대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비록 낡았을지언정 가장 아끼는 옷을 골라 단정하게 차려입으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에서 구차함이 사라지고 기품이 묻어나는 순간 세상의 무례한 시선들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무시는 내가 허락할 때만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갈한 일상이라는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당신의 하루를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정갈한 일상으로 나를 가꾸어 겉모습의 기품을 세웠다면 이제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단단하게 다져야 할 차례입니다. 돈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당당한 고독을 즐기며 구별하지 않는 관계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질수록 그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오고 혹시라도 세상에서 잊혀질까봐 혹은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버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인정을 구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해서 자신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남뿐만 아니라 자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왜 자주 연락하지 않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순간 당신은 사랑받아야 할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시간을 갉아먹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노후는 바로 이 지점, 즉 내가 타인의 관심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완성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길들여야 소중한 친구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고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홀로 핀 난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난초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향기를 내뿜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자리에 서서 스스로의 생명을 꽃피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고한 향기는 결국 수만 리 밖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애쓰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보냈느냐가 당신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자신만의 소박한 취향을 가꾸는 일은 고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한 권을 정독하며 마음에 남는 문장을 수첩에 적어보는 일, 혹은 창가에 작은 화초 하나를 두고 매일 대화를 나누는 일까지,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경외심과 신비로움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구걸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반갑게 맞이하되 떠날 때는 붙잡지 않는 담백함을 유지하십시오. 젊은 시절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며 홀로 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빈자리를 궁금해하고 당신의 지혜를 구하러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의존은 무시의 시작이고
독립은 존경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미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길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부모를 연민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돈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 고독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뒷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냄새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고독 속에 피어난 향기는 그 결핍의 냄새를 한순간에 지워버립니다. 주머니가 비어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비워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독을 지혜와 통찰로 가득 채우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상대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껴안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간이며 당신의 품격이 가장 견고하게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잠시 뒤로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 믿으십시오. 그 당당한 독립심이야말로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노년의 가장 눈부신 훈장이 될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태산처럼 무겁고 고요한 당신의 모습 앞에 무례한 세상은 비로소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침묵으로 내면의 성벽을 쌓고 정갈한 일상으로 외양의 기품을 세우며 당당한 고독으로 영혼의 독립을 일궈낸 당신의 모습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가치가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빛나는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을 두고 해가 지는 서글픈 시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기 직전의 저녁 노을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양이 가진 모든 빛을 아낌없이 쏟아내어온 세상을 품어 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게 달려온 젊은 날의 치열함이 가라앉은 자리에 비로소 타인을 용서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넉넉한 마음이 들어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의 정점은 바로 이 넉넉한 마음의 유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앞만 보고 달리면 자녀에게 전하는 묵묵한 믿음의 눈빛,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평온한 미소는 그 어떤 거부도 줄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대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궁금해하기보다 당신의 존재가 주는 안온함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무례한 잣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조금 더 모아둘 걸, 조금 더 악착같이 살 거라는 아쉬움이 당신의 밤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땀방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재물로 남지는 않았을지언정 당신의 손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과 마음결에 쌓인 인내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보물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독여 주십시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속삭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구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소유를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야 나무의 골격이 선명하게 드러나듯 화려한 수식어와 물질적 풍요가 거친 지금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본질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곧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생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마시는 물 한 잔의 시원함,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기, 길가에 굴러가는 낙엽의 바스락거림에도 감동할 줄 아는 노년은 결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품격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가장 아름답게 완주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뒷모습은 이제 당신을 따르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말은 당신이 물려줄 그 어떤 유산보다도 찬란한 칭송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하루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문 밖을 나설 때 어깨를 조금 더 펴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왕처럼 대접할 때 세상은 당신의 왕국이 될 것이며 당신이 스스로를 보석처럼 여길 때 세상은 당신을 빛내기 위해 어둠을 자초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저문은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듯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이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생을 견뎌온 당신의 강인함에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우아한 황혼을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